지지자를 믿지 않고 민주당이 또 이 당이 흔들리고 이러는 것이 나는 이 패배주의가 그 민주당의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는 데 그 동의를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민주당의 지지가 견고해지고 정당 발전하는 방향으로 단일화를 한다면은 국민경 참여 경선이 제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만일에 이게 국민참여 경선 시간이 없거든요. 당장 지금 협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된다 하면 차라리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고 한 사람이 그냥 그 결단을 내리는 게 국민이 보기에 더 감동적이지. 예. 자, 지금 그 여론조사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나쁜 방법이라고 보는데, 근데 단 김진 의원께서 잘 모르시는 건 뭐냐면은 여론조사의 그 샘플 가지고 숫자를 막 얘기하시는데 이 샘플은요, 이 전체 인구를 대변하는 샘플을 뽑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200명, 300명 이렇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 잠시만, 그건 체계적인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통계 이론에 대해서 너무 넘어서는 단일화 방식을 가위바위보로 하든 여론조사라든 두 번째 문제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이른바 싱크로율. 그러니까 아까 정치개혁에서 비슷한 게 많다고 그랬는데 당장 봐더라도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회를 어떻게 보느냐. 200석으로 줄여야 된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 어젠가 오늘인가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공천이 특정 계파에게 전행적으로 함으로써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이 됐다. 뭐 친노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쉽게 말해서 저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뭐가 비슷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안보와 평화의 선순환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후보는 햇볕 정책을 정확히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복지 정책도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복지에 좀 방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최소한 선거공학적 단일화가 안 되려면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뭐가 비슷하고 뭐가 공통분모라는 것이 사전 전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방식은 둘째 치더라도 그럼 그 과정에서 최소한 단일화의 의지가 있다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최소한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뭡니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야 그 다음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단일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가 되는 것이 순서에 맞는데 그냥 우리는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싱크로율이 90 몇 프로 이상이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면 자, 두 후보가 똑같이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고 미래 가치에서 똑같다라면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해야죠. 정당이 뭡니까?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정당 아닙니까? 그럼 가치도 같고 정권 획득이라는 목표도 같다면 안철수 후보가 입당을 하지 않는 것은 꼼수 아닙니까? 생각이 같고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입당을 해서 그 안에서 경선을 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단일 후보가 되는 게 맞지. 계속 레토릭상 수사적으로 두 사람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무슨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면 정치학 언론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똑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정권의 교체를 목표로 한다면 입당하는 것이야말로 정정당당하고 입당해서 당원의 자격으로 당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좀 더 세력 연합을 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정당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경쟁을 해서 한 후보를 뽑는 것이 정직한 방법이지 입당도 하지 않고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하지 않고 문재인 후보나 민주당은 끊임없이 일치되는 측면이 많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고 시간은 자꾸 가고 11월 25일은 후보 등록일이고 이 지점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는 유 박사님? 아까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따로따로 나온 거는 뭐 그만한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두 후보가 갖고 있는, 각자의 어떤 그 기반이라든가 또 등장의 어떤 배경, 이런 것이 비슷한 면이 있지만 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야권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두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 또 대변할 수 있는 그 층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따로따로 나온 겁니다.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결국 대선 이제 본선을 앞두고서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들한테는 정권 교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배경의 어떤 차이, 기반의 다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 실현을 위해서는 두 후보가 합해야 된다.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목소리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문제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야권 지지층의 선택에 권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야권 지지층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많은 국민들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꾸 아까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야권 지지층이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는 문제